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시대지성 에스더 채널에서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주권국가 대한민국 미국 법인 대표이자 국제변호인 포럼 대표 변호사인 장수덕 미국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장수덕 변호사님은 탄핵 전국때 탄기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파 연단에 서서 탄핵 과정 전체를 법률적으로 비판해 오셨습니다. 장수덕 변호사님께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세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미국에다가 주권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또 운영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에스더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감기가 좀 들어있어서 목소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있습니다. 논란과 열변이 아닙니다. 2016년 말경에 저놈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할 때 제 눈과 귀로 파악한 진실은 이것이 6.25 전쟁을 다시 하자는 거구나. 사법부는 어차피 정치의 시녀밖에 안 될 테니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공익법인 국제변호인 포럼을 세우고 그 로펌에서 숙권을 해서 2017년 7월에 의뢰인인 공익법인 주권국가 대한민국 SKC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소위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법인은 영속성을 가지고 개인과 달리 기관 대 기관으로 법률 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이 있어가지고 다수의 예비 정부, 즉 프로비저널 가버먼트들이 존재합니다. 옛날 이승만 박사께서 미국에서 공헌하셨을 때 그것을 본받아서 미국 정부와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미국 전략에 대해 필요한 고비고비마다 긴밀한 전략적 의견 교환을 해왔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두교수 발표 시에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초청해서 머리 얹어주는 것 보셨죠? 우리와 비슷한 ACLJ라는 로펌도 이스라엘을 미국의 형제처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유능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핵 무효 혹은 파면 무효 이런 이슈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장수덕 변호사님은 탄핵 무효를 넘어서서 이 파면 무효가 중요하다. 이것을 법적으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근거 없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후에 지난 3년간 해적이나 다름이 없는 반란반역한 무리들이 주권과 공권력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 상실이 헌재가 파면을 불법적으로 선고하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리고 언론이 이에 공모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패망해 가고 있는 나라의 주권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혼돈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인용된 것으로 착각을 해서 많은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탄핵 무효라는 구호를 많이 쓰다 보니 마치 진짜로 탄핵이 법률적으로 선고된 것을 무효로 하자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국민을 혼동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헌법재판관 이정미가 분명히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파면이라는 단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 국민이 동시에 귀신에 홀려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어 선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탄핵 무효만 주장하면 마치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서, 즉 인용을 해서 그 결과로 파면을 제대로 선고한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에는 탄핵을 인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 심판 청구 모두를 사실상 기각한 셈이에요. 국회가 제출한 탄핵 심판 청구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별도의 이유인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파면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근거를 하지 않고 촛불 세력하고 태극기 세력 사이에서 양비론에 입각을 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불법 선고였습니다. 그 결과 어불성설의 선고를 해버린 것이죠. 즉 탄핵은 인용되지도 않았다, 통과되지도 않았다, 선고하지도 않았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며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즉 선거해서 나라 바로잡자 라는 측과 선거는 하지 말고 정권교체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측과의 논란이 없어질 것입니다. 탄핵과 파면의 차이를 몰라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웃지 못할 역사상 대희극을 연출한 것입니다. 파면무효라는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 탄핵 청구의 근거 이유를 인용하지 않고 파면만 선고하여 근거 없는 선고를 하였으니 법령상의 절차법적, 실체법적 규정을 어겼으니 명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선고한 것이 탄핵이 아니라 파면인데 그것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파면해서는 안 될 사람을 파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면이 된 걸 보니 탄핵이 되었나 보다 라는 지극히 비논리적인 논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헌재 재판관들이 꼼수를 써서 국민을 오도 내지 선동한 술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8명 중에 누가 그 꼼수를 발안했는지 세상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조리 거수기 행사를 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의견 일치를 못해서 고상했어야 할 발표자가 아침머리 마무리도 못하고 출정을 했겠습니까? 그날 아침 사정 기억하십니까? 그날 그 사람들도 무척 급했고 조글속한 결론을 내놓고 씻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직까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고 긴 증거와 논란이 있었지만 100명의 상원 의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3분의 2는커녕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찬성표를 내서 좌익이 참패를 했죠. 대한민국에서는 제도적으로 9명의 판사가 밀실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 자체가 너무나 열악한 법조 문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원의원 100명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직접 목청 높이 말하고 유죄, 무죄 선택을 명료하게 공표를 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들여다보는 곳에서요. 광명정대하였죠. 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면서 저는 심히 부끄러움과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국회의 탄핵 결정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에 의거해서 국회가 심판 청구를 헌재에 요청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를 해야 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마땅치 않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면서까지 탄핵 심판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사법권 남용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에 가서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어요. 헌법재판 재판관 9명에게 등기우편도 보냈었죠. 기억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국회 탄핵안이 무효라는 것은 헌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헌재가 이를 판결하기를 파면, 즉 탄핵 인용이 마치 된 것처럼 조작해버린 겁니다. 촛불의 요구대로 파면해야 하겠는데 태극기 민심 때문에 법조 양심으로 차마 탄핵한다고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 행위는 헌재의 법조 권력 남용이지 결코 정상적 법률 적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 법인에서 2017년 3월 25일에 보낸 호소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속으로 법적 처리도 받고 투옥되었다 라고 하는 말과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법관들 사술로 위법하게 파면이 되어 불법 감금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 두 사이에는 큰 차이가 명백히 있죠. 연난과 아스팔트 행진 시에 무심코 내거는 탄핵 무효라는 플래카드는 그래서 불리한 선동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태극 시민들이 탄핵이 된 것으로 잘못 믿고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파면 무효를 외쳐야 비로소 사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포하는 것이 됩니다. 국민은 불법인 파면에 대항을 하여 싸울 명분과 희망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니 청와대로 다시 모시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재의 파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국회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국회의 탄핵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은 권한이 있냐 없냐 여부, 발의 결과, 조사, 심의, 표결 등 모든 과정이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하는 것과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일일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 능률 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파면 선고가 원천적으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게 되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명시된 실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고를 하였으므로 법조문 외에는 추가 증거의 제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전략은 파면 무효가 법적 투쟁으로 전개됐을 때에는 상대 측에게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전략적인 타격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황교안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파면 선고를 승인한 이후에 수많은 불법적인 행정 처리가 자행되었죠.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검사들이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처럼 취급을 해서 수사하고 입건하고 재판에 회부한 일련의 행위들이, 그리고 황교안 총리와 선관위원장이 보궐대통령 선거를 강행한 것과 또 보궐 임기가 만료된 2017년 12월에 정식 19대 내선도 하지 않는 것 등은 관련자들 모두가 파면이 무효인 줄 몰랐다거나 알았어도 불법을 묵인한 채로 강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행위들이 위법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재의 파면 선고가 무효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탄핵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파면 무효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법적 투쟁을 할 때에는 상대 진영의 반론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동시에 파면 무효를 강력하게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 근인, 즉 결정적 요인이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점들을 전 국민이 잘 숙지를 해서 애국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 또 5구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문재인 당선 무효, 정부도 가짜, 대통령이라 하는 자도 가짜라는 것이 확고히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현재 전쟁을 일으킨 해적들에게 빼앗겼고 이것을 시급히 되찾아와야 하고 가짜 집정자들은 내쫓아야 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탄핵 무효만 주장을 하고 현재 대통령은 해적 같지는 하지만 그래도 잘해주길 바란다. 바보 행동하지 않기를 바래. 잘해주기만 바라고 우파 애국자들을 오히려 폄하하고 국회의원들은 물갈이하면 되지 뭐. 박 대통령은 힘 빠졌을 테니 새 대통령 뽑으면 된다. 어디 산뜻한 영웅 하나 없나. 이러고 있는 여러분을 좌파 매국노들은 비웃으며 조롱하고 나라 팔아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쾌재를 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파면무효라는 어젠더가 더욱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의를 잘 내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매사에 개념 정리가 확고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선동과 세뇌에 계속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첫째, 이미 설명드린 대로 탄핵과 파면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확실하게 정의 내리고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탄핵이 된 게 아닌데 되었다고 속아온 것은 좌익 집단들이 몰아간 어느 기만 전술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둘째로 불법 파면 선고는 법조 사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적군들이 나라 주권을 빼앗기 위해 벌린 전쟁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을 때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포로이며 인질로 불법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 그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파면무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주권이 적에게 강탈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는 무정부 상태, 즉 애너키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구나 적들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변하지도 않고 대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들이 대한민국을 대변 대리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즉 사기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미국이 이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몽하는 일입니다. 애국 시민들은 주권과 공권력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회복과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탄핵 전국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이 파괴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죠. 다양한 세력이 가담했었다. 친중 세력, 친북 세력, 뭐 조중동 언론, 뭐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 다양한 세력들이 이 가담을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법적 과정 있죠. 탄핵이 파면이 선고가 되는 이 법적 과정 전체를 봤을 때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결정적인 문제였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에 탄핵 정변을 일으킨 다양한 세력이 존재를 했죠. 하지만 정권을 적군들에게 내준 최종적인 역할을 한 자들은 누구보다도 불법한 파면 선고를 묵인을 하고 수용한 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가령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이 계엄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헌법상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더라면, 그래서 방어를 했더라면
또 게다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역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당시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재심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 대통령 변호인들은 불법 파면 선고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 변호인들은 헌법 수호와 변론 방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파면 정국 그 당시에 황교안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파면 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에 대해 상세한 법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황 총리는 자문받은 내용을 왜 검토하지도 않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황 총리도 적의 세력에 부역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만고의 진리예요. 주군을 살리지 못한 정성은 역적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였던 한 사람은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는 언행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불법 파면을 인정하는 표현인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게다가 5구 대선 운동에 참가를 하더니 헌재 불법 파면 선고를 다분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보궐임기가 끝나는 2017년 12월이죠. 그때 정기 대선을 치르자 하는 주장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가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기정사실화하는데 여론을 유도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파면 선고를 한 헌법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이에 원인 제공을 한 함량 제로인 정치지망생들,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그 선고를 수용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이를 선동한 정상배라 할 수 있는 언론인들, 모두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의 위기인 국가주권 파괴 사태를 불러온 전쟁 범죄 공범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대담은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질문이 있는 분들은 출중한 애국지사 에스더님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탄핵 무효하고 파면 무효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장수덕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 두 의미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게 탄핵 무효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면 무효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법률적 시각으로 이 한국의 주권 파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이 열변을 토해 주시면서 논평을 해주신 장수덕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